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저 M. 엘카트 작가님의 작은 아씨들입니다. 조의 질투와 걱정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조는 매그 언니가 가난한 브룩 씨와 결혼해서 가족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머니에게 비밀 폭로를 감행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딸들이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을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실제로 경험할 때는 아름답지만 묘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그 집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찼으며 매그의 다정했던 희망이 실현되었다는 말만 덧붙이겠습니다. 베스가 그 길고 치유의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작은 장미와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쇠약하여 놀랄 힘도 없었던 베스는 그저 미소 지으며 자신을 감사하는 사랑스러운 품속에 꼭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배고픈 듯 갈망하던 마음이 채워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고 달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잠든 동안에도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베스의 얇은 손을 풀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해나 아줌마는 흥분을 다른 식으로 풀 방법이 없었기에 여행자를 위해 깜짝 놀랄 만한 아침 식사를 차려 놓았습니다. 매그와 조는 마치 효심 깊은 어린 황새처럼 어머니에게 음식을 먹여드렸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상태, 아버지를 간호하기로 한 브룩 씨의 약속, 폭풍으로 인한 귀가 지연, 그리고 피로와 불안, 추위에 지쳐 도착했을 때 로리의 희망찬 얼굴이 주었던 형언할 수 없는 위로에 대한 어머니의 속삭이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이상하면서도 즐거운 날이었는지요. 밖은 세상 전체가 첫눈을 환영하는 듯 밝고 화려했지만 안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모두가 간호로 지쳐 잠들었고 해나 아줌마가 문 앞에서 꾸벅꾸벅 졸며 경계를 서는 동안 집안에는 마치 안식일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무거운 짐이 벗겨진 듯한 지극한 안도감 속에서 매그와 조는 지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를 견뎌낸 배가 조용한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부인은 베스 곁을 떠나지 않았고 큰 의자에서 쉬면서도 마치 회수한 보물을 대하듯 자주 깨어나 딸을 바라보고 만지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한편 로리는 에이미를 위로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너무 잘 전해서 마치 이모마저 실제로 훌쩍거렸고 내가 뭐라고 했니?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는 이 자리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작은 예배실에서의 착한 생각들이 정말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재빨리 닦고 어머니를 보고 싶은 조급함을 억제했습니다. 이모가 로리의 의견에 진심으로 동의하며 에이미가 아주 훌륭한 작은 숙녀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터키석 반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폴리 앵무새도 감동한 듯 그녀를 착한 아가씨라고 불렀고 그녀의 단추에 축복을 빌었으며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와서 산책 좀 해. 자기야라고 애원했습니다. 에이미는 밝은 겨울 날씨를 즐기러 나가고 싶었지만 로리가 애써 숨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쏟아져 힘들어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로리에게 소파에서 쉬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은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로리는 머리 밑에 양팔을 꿰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마치 이모는 이례적으로 온화한 기분의 커튼을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로리가 밤까지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에이미가 어머니를 보자 기쁨에 찬 외침을 지르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날 도시와 그 주변에는 행복한 어린 소녀들이 많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에이미가 모든 사람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자신의 시련들을 이야기했고 칭찬하는 미소와 다정한 애우라는 위로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실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용도를 설명 듣고는 그곳에서의 만남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마음에 든단다, 아가야. 마치 부인은 먼지 쌓인 묵주에서부터 다른 작은 성경책, 그리고 상록수 화환이 둘러진 사랑스러운 그림까지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일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슬프게 할 때 조용히 갈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은 아주 훌륭한 계획이란다. 우리 삶에는 힘든 시기가 참 많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이겨낼 수 있단다. 내 작은 딸이 이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구나. 네, 엄마.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큰 벽장 구석에 제 책들과 제가 따라 그리려고 노력했던 저 그림의 복사본을 둘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인 성모의 얼굴은 잘 안 그려졌어요. 제가 그리기에는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하지만 아기 예수는 더 잘 그려졌고 저는 그 아기가 너무 좋아요. 아기가 한데 어린아이였다고 생각하면 제가 그분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위로가 돼요. 에이미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있는 미소 짓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을 때 마치 부인은 들린 손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에이미는 그 표정을 이해했고 잠시 후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엄마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모가 오늘 저에게 반지를 주셨어요. 저를 부르시더니 키스해 주시고 제 손가락에 끼워 주시면서 제가 이모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고 이모 곁에 영원히 두고 싶다고 하셨어요. 반지가 너무 커서 이모가 이 재미있는 가드 보호용 반지를 함께 주셨어요. 엄마, 저 이거 끼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아주 예쁘구나. 하지만 에이미, 이런 장신구를 하기엔 내가 좀 어리지 않니? 마치 부인은 검지 손가락에 하늘색 보석이 박힌 반지와 두 개의 작고 금빛 손이 서로 맞잡고 있는 모양의 기이한 가드 반지가 끼워진 통통한 작은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허영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예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야기 속 소녀가 팔찌를 착용했던 것처럼 무언가를 상기하기 위해 이 반지를 끼고 싶어요. 마치 이모를 말하는 거니?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기적이지 않도록 상기하기 위해서요. 에이미는 너무나 진지하고 진심 어린 표정이었기에 어머니는 웃음을 멈추고 그 작은 계획을 존중하며 들었습니다. 요즘 제 나쁜 점 구러미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베스 언니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언니를 사랑하고 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면 사람들이 저 때문에 절반만큼도 슬퍼하지 않을 거고 저는 그럴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그리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베스 언니처럼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결심을 잘 잊어버리는데 저를 상기시켜줄 무언가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노력해도 될까요? 그래도 좋다. 하지만 나는 큰 벽장 구석에 더 믿음이 가는구나. 반지를 끼고 최선을 다하렴. 아가야, 나는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 선해지려는 진심 어린 소망이 이미 싸움의 절반이니까. 이제 나는 베스에게로 돌아가야 해. 용기를 잃지 마라. 작은 딸아, 곧 너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레그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리는 편지를 쓰는 동안
조는 살금살금 위층 베스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늘 계시는 자리에 계신 것을 발견하고는 걱정스러운 몸짓과 망설이는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꼬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가야? 마치 부인은 신뢰를 유도하는 얼굴로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매그에 관한 것이니 어쩜 그렇게 빨리 마치세요. 네, 언니에 관한 거예요.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를 불안하게 해요. 베스는 자고 있단다. 작게 말하고 전부 이야기에 주렴. 모펫은 여기 오지 않았겠지. 설마. 마치 부인이 다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만약 왔다면 제가 면전에 대고 문을 닫아버렸을 거예요. 조는 어머니 발치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매그 언니가 로렌스 댁에 장갑 한 켤레를 두고 왔었는데 한 장만 돌아왔어요. 저희는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테디가 브룩 씨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는 그걸 조끼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한 번은 그것이 떨어졌고 테디가 그것을 두고 농담을 했더니 브룩 씨가 언니를 좋아한다고 인정했대요. 하지만 언니가 너무 어리고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고 했대요. 엄마, 이거 정말 끔찍한 상황 아닌가요? 매그가 그를 좋아하는 것 같니? 마치 부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사랑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조는 흥미와 경멸이 재미있게 뒤섞인 채 소리쳤습니다. 소설에서는 여자애들이 놀라서 얼굴을 붉히고 기절하고 야위어가면서 바보처럼 굴잖아요. 그런데 매그 언니는 전혀 그런 짓을 안 해요. 언니는 분별 있는 사람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요. 제가 근 암자 이야기를 할 때도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테디가 연인 이야기를 하면 옹담할 때만 살짝 얼굴을 붉힐 뿐이에요. 제가 테디한테 그러지 말라고 금지했지만, 테디는 저를 마땅히 들어야 할 만큼 듣지 않아요. 그럼 내 생각엔 매그가 존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니? 누구요? 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브룩 씨 말이야. 이제 나는 그를 존이라고 부른단다. 병원에서 그렇게 부르는데 익숙해졌고 그도 그걸 좋아해. 오, 세상에. 엄마는 꼭 그 사람 편을 드실 줄 알았어요. 아빠한테 잘해드리고 엄마를 돕고 단지 엄마 마음에 들려고 살살 꼬시는 거예요. 매그가 원하면 엄마는 그를 쫓아내지 않고 언니가 그와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실 거잖아요. 비겁한 사람.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엄마를 도와주면서 단지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니요. 조는 화가 난 듯 다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가야, 화내지 말고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가 말해줄게. 조는 로렌스 씨의 부탁으로 엄마와 함께 갔단다. 그리고 가엾은 아버지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우리가 그에게 정이 들지 않을 수 없었지. 그는 매그에 대해서도 완전히 솔직하고 정직했어. 매그를 사랑하지만 결혼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안락한 가정을 먼저 꾸릴 것이라고 말했단다. 그는 그저 매그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의 허락, 그리고 매그가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권리만을 원했어. 그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고 우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단다. 하지만 엄마는 매그가 그렇게 어릴 때 약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저는 뭔가 말썽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정말 느꼈는데 이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요. 차라리 제가 매그 언니와 결혼해서 언니를 가족 안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 기묘한 배열. 조가 매그와 결혼하는 것은 마치 부인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조, 엄마는 너를 믿으니 아직 매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존이 돌아오면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매그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테니 언니는 언니가 말하는 그 멋진 눈빛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언니는 끝장이에요.
언니는 마음이 너무 여려서 누가 감상적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햇볕 속의 버터처럼 녹아버릴 거예요. 언니는 엄마 편지보다 그 사람이 보낸 짧은 안부 편지를 더 많이 읽었고,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고집없고 갈색 눈을 좋아하고 존이라는 이름이 못생긴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니는 결국 사랑에 빠질 거고, 그러면 평화와 재미, 그리고 함께하는 아늑한 시간은 모두 끝이에요. 제가 다 알아요. 그들은 집 주변을 연인처럼 돌아다닐 거고, 우리는 피해 다녀야 할 거예요. 매그 언니는 정신이 팔려서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거고요. 브룩 씨는 어떻게든 돈을 긁어 모아서 언니를 데리고 떠나버릴 거고, 가족에게 구멍을 낼 거예요. 저는 마음이 상할 거고, 모든 게 정말 지독하게 불편해질 거예요. 오, 세상에. 왜 우리는 모두 남자아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랬다면 이런 귀찮은 일은 없을 텐데. 존은 낙담한 자세로 무릎에 턱을 괴고 비난받아 마땅한 존을 향해 주먹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인은 한숨을 쉬었고 존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도 싫으시죠? 다행이에요. 그 사람을 자기 일하러 돌려보내고 매그 언니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늘 그랬듯이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엄마가 한숨을 쉰 것은 잘못이었어. 조, 너희 모두 때가 되면 너희만의 가정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옳은 일이지. 하지만 엄마는 달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고 이 일이 너무 일찍 일어난 것이 안타깝구나. 매그는 이제 겨우 17살이고 존이 그녀를 위한 가정을 꾸릴 수 있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테니까 아빠와 엄마는 매그가 20살이 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얽매지 않기로 결혼하지 않기로 동의했단다. 매그와 존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들은 기다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거야. 매그는 양심적인 아이이니 그를 몰린정하게 대할까 봐는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이쁘고 마음 여린 딸, 그녀에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엄마는 매그 언니가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 말에 약간 떨리자 조가 물었습니다. 돈은 좋고 유용한 것이란다. 조. 그리고 엄마는 내 딸들이 너무 심하게 돈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너무 많은 돈에 유혹당하지도 않기를 바란단다. 존이 빚 없이 살고 매그를 편안하게 해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주는 좋은 사업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면 좋겠지. 엄마는 내 딸들을 위해 화려한 재산이나 유행을 따르는 지위 혹은 대단한 명성을 바라지는 않아. 만약 지위와 돈이 사랑과 미덕과 함께 온다면 엄마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너희의 행운을 기뻐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경험으로 매일 먹을 양식을 벌고 약간의 부족함이 소수의 즐거움에 달콤함을 더해주는 소박한 작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알고 있단다. 매그가 겸손하게 시작하는 것을 보는 것에 만족한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그녀는 선량한 남자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부유해질 것이고 그것이 재산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란다. 알겠어요. 엄마,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매그 언니 때문에 실망했어요. 저는 언니가 나중에 테디랑 결혼해서 평생 호화롭게 살도록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조는 밝아진 얼굴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테디는 매그보다 어리잖니? 마치 부인이 말을 시작했지만 조가 끼어들었습니다. 조금밖에 안 어려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럽고 키도 커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매너도 아주 훌륭해요. 게다가 부자고 관대하고 착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제 계획이 망가진 게 아깝다고 생각해요. 엄마 생각엔 로리는 매그에게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은 너무 변덕스러워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구나. 계획을 세우지 마라, 조.
시간이 흐르고 그들 자신의 마음이 너의 친구들을 작지어 주도록 내버려 두렴. 우리는 그런 일에 안전하게 간섭할 수 없단다. 네가 낭만적인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넣지 않는 것이 좋아. 자칫 우리의 우정을 망칠 수도 있으니 네, 그러지 않을게요. 하지만 일이 자꾸만 꼬이고 뒤얽히는 꼴을 보는 게 싫어요. 여기서 한번 당기고 저기서 한번 자르면 곧바로 펴질 텐데 말이에요. 머리 위에 다리미를 얹고 다닌다면 우리가 잘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봉우리는 결국 장미가 되고 새끼 고양이는 고양이가 되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다리미랑 고양이 이야기는 뭐야? 완성된 편지를 손에 든 매그가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냥 내 바보 같은 소리 중 하나야. 난 자러 갈래. 가자. 팩이 존은 살아있는 퍼즐처럼 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주 잘 썼구나. 글씨도 예쁘고 존에게 내 사랑을 전한다고 덧붙여 주렴. 마치 부인이 편지를 훑어본 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을 존이라고 부르세요. 매그가 미소 지으며 순수한 눈으로 어머니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는 우리에게 아들 같았고 우리는 그를 매우 좋아한단다. 마치 부인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시선을 되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기뻐요. 그 사람이 너무 외롭잖아요.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엄마가 여기 계시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편하네요. 매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매그에게 해준 키스는 매우 다정한 키스였습니다. 매그가 방을 나간 후 마치 부인은 만족감과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그는 아직 존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곧 사랑하게 될 거야. 존은 매그가 부자가 아닌 존 브룩과 결혼할까봐 걱정하지만 마치 부인은 돈보다 선량한 남자의 마음이 더 큰 재산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